오늘 낭독할 책은 공감병입니다. 출판사는 마인드빌딩, 나가이 요스케 즈음입니다. 나가이 요스케, 1991년 가나가와 현에서 태어났으며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분쟁연구 석사 출신이다. NPO 법인 억셉트 인터내셔널 대표이사이자 UN 인간 주거계획 CV 센터의 멘토, 테러와 분쟁의 해결을 사명으로 주로 소말리아 등의 분쟁지에서 테러단의 투항병이나 체포자, 폭력단 등의 탈과격화, 사회복귀 지원이나 과격화 방지를 실시한다. 또한 테러단과의 교섭 및 투항 촉진, UN 기구나 현지 정부의 정책 입안과 검토에도 관여하고 있다. 포브스 30세 이하 유망주 30인에 선정되었으며 혁신적인 젊은이에게 수여하는 킹 하마드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일본 안팎으로 인정받고 있다. 네,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1장, 추루한 무일푼의 남성은 왜 공감을 얻지 못할까? 2장, 공감 중독이 불러오는 악순환. 3장, 공감과 잘 지내는 방법. 4장, 전략적 대화가 이끄는 올바른 공감의 방향. 5장, 과도한 동질성에서 피어나는 어긋난 공감. 6장, 공감에 항거하라. 네, 이렇게 6장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책은 출판사에서 보내주셨어요. 출판사 요청으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3장, 공감과 잘 지내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 낭독하겠습니다. 73페이지.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유. 대학 3학년 때 페이스북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았다. 당신을 이슬람법으로 처단한다. 사형.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내가 활동하는 곳의 도움으로 폭력단에서 벗어나 사회에 순조롭게 복귀했던 소말리아 남성이었다. 그러나 그는 복귀 후 어느 폭력단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민병대에도 가입했다. 마약에도 손을 댄 그는 약에 취한 상태에서 총이나 칼을 들면 여실히 공격성을 드러냈다. 그는 내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 후 여지없이 총을 든 사진이나 잔혹한 사진을 위협하듯 연거푸 보냈다. 그것이 내가 받은 첫 협박이었고 이후로도 여러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사소한 오해로 격분해서는 현지에 있는 우리 사무실 근처까지 찾아와 죽여주마 하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사진을 멋대로 사용해 만든 지명수배 전단지를 폭력단 내부에 뿌리기도 했다. 최근 나는 테러단에 자발적으로 투항할 것을 독려하기도 하고 최전선에서 현지군과 연대하여 투항해온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 사명과 사회 복귀에 대한 상담 안내를 하고 있다. 그런 활동을 통해 이제껏 140명이 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투항했다. 투항에 대해 상담하는 창구의 핫라인에는 현지 정부와 함께 우리 지원단체가 대응했는데 걸려오는 전화의 절반은 협박이었다. 당장 죽여주마, 기다려 라는 말로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봐, 잡히면 죽는다에 이르기까지 협박의 말도 다채로웠다. 우리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비롯해 특정할 수 있는 조직명 등의 정보는 일체 숨기고 있어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전화를 받으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대학 1학년 때인 2011년 전례 없는 인류의 비극이라 불리는 소말리아 분쟁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하고 행동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소말리아를 어떻게든 돕자는 결의에서 시작한 활동이 지금은 본업이 되어 소말리아뿐 아니라 세계의 테러와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할 만큼 성장했다. 투항하거나 체포된 사람들의 폭력성을 완화시키고 그들이 속한 테러단에서 벗어나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연코 즐거움보단 힘든 일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험한 일 또한 끊이지 않는다. 갑자기 날아드는 살해 협박 따윈 이미 익숙해졌다. 하지만 테러나 총격전을 눈앞에서 겪어 동료 여럿이 크게 다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했다. 또 우리가 보살피던 투항자가 훗날 전투나 테러로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다. 2021년 1월에 자립하여 사회에 복귀한 투항병이었던 그는 축구를 좋아하는 평범한 21살의 청년이었다. 그는 꿈에 그리던 정부군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테러단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 애당초 그는 원해서가 아닌 테러단의 협박으로 친구와 함께 그곳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용기를 내어 투항했는데 어렵사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마자 세상을 떠나버려 안타까웠다. 그런 분쟁 지역에서 대개의 사람이 꺼리는 일을 하다 보니 나는 늘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위기 관리를 해야만 한다. 만일 납치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등등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럴 때마다 마치 신경이 끊어질 듯 예민해져서 돌봐줘야 하는 투항자와 싸우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왜 그만두지 않는가? 그건 오로지 테러와 분쟁을 이 세상에서 지우고 싶다는 바람 때문이다. 지금 내 일은 내가 전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잘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요구의 양과 할 사람이 있는가라는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테러와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평화 합의를 맺지 않은 분쟁지에서 일어나는 증오의 연쇄를 끊고 분쟁 당사자가 사회에 복귀하지 못한 채 폭력을 반복하는 악의 반복을 멈춰야만 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평화를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쉬지 않고 책상에 앉아 공부했던 재수생 시절을 거쳐 대학에 입학한 2011년 당시에도 국제협력의 활동 분야, 특히 NPO나 NGO에 대한 큰 편견이 존재했다. 장소로서는 독보적으로 동남아시아가 인기 있었고 분야로서는 교육이 압도적 1위여서 젊은 사람들은 인도적인 원조나 보건위생의 국제협력 활동을 꿈꿨다. 그리고 지원 대상으로는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어린아이나 여성, 난민이 인기였고 그것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 그것 자체를 비난할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다. 단 실제로 편견이 존재하고 지금도 강하게 남아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 현실 앞에서 소말리아는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고 있음에도 외면당했다. 어떤 위험이 있거나 전례가 없다고 해도 아무도 기도해주지 않는 소말리아를 향한 나의 의식은 날로 강해졌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사고를 전환하고 거기서 하나씩 맞춰가고자 결심했다. 그래서 먼저 소말리안이나 소말리아 관계자와 인연을 만들고자 분주에 다녔다. 그런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결국 분쟁 지역의 고아들을 위한 유학 지원, 운동용품을 모아 현지 청소년 스포츠팀에 보내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조사했고 어떤 행동이 최선인지를 늘 생각하고 실행에 옮겼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피해자보다 쉽사리 잊히는 가해자로 시선을 돌릴 때 비용 대비 효과가 더 컸으며 바로 그 지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는 소말리아의 폭력단에 초점을 맞췄고 그들의 변혁을 꿈꾸기 시작했으며 테러리스트로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왔다. 이 활동을 통해 공감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낀 나는 비록 연구자는 아니지만 실무자로 일하며 느끼고 생각한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마음먹었다. 오늘은 출판사 요청으로 공감병을 낭독을 해봤습니다. 나가이 요스케 즈음, 출판사 마인드 빌딩.